효과가 좋습니다. 1900W에 한 3배 정도 좋지만은 경제성 측면에서 상당히 고압의 전기가 들고 또 모듈 뒷면에 상당히 복잡한 형상의 채널이 붙어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1900W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냉각을 통해서 온도가 떨어지면 전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정, 표면이 깨끗해지면 광량이 늘어서 전류가 늘어나게 됩니다.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이기 때문에 직류니까요. 바로 향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실제로 사업자분들이 많이 해보셨겠지만 물을 뿌리면은 인버터에서 실시간으로 출력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제 물을 뿌리는 설비가 기존에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실제로 설치를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물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경제성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물때가 심각하게 졌습니다. 그래서 모듈에 광량을 저하시켜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비관을 봤을 때도 문제가 많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기존의 기술들의 문제점을 정리를 해보면 냉각수량이 실제로 공급되는 양보다 너무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때 같은 사이드 이펙트가 심했다는 것. 초기 기술의 특징이 있습니다. 물을 쏠 때 모듈 위에서 이렇게 졸졸졸 흘러내려 보내주거나 아니면 스프레이 방식으로 이렇게 비산시키는 거죠. 액적으로 비산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방식들이 물이 흐르는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증발을 하면서 궤적대로 물때를, 증발 잔여물이 궤적대로 물때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퇴적으로 인한 물때 발생 시각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배관 같은 게 설비가 너무 많이 든 거죠. 이 설비비를 줄였었어야 되는데 단순히 건물 배관하듯이 이제 배관을 했더니 설비비가 많이 들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냉각수를 이런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잭스 방식이 아니라 비산성 방식으로 썼더니 이제 모듈 온도를 80도에서 한 30도, 40도로 줄여주고 싶은데 그 줄이려고 하는 방식이 스프레이 방식이었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보통 지하수가 공급이 되는 게 하루에 30톤 내지 50톤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공업용수를 쓸 때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톤당 580원 또는 1000원까지도 하는데요. 그런 어떤 비용을 감당하고도 수익성이 안 나오고 물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도로 개발에서 재상화된 이 냉각 세정 기술은 이러한 초기 기술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FIT 2008년 기준으로 20% 이상 출력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실제로 지난 2년간 시중 데이터를 확보했고요. 냉각, 그리고 세정, 제설의 이 효과를 통합해서 연간 최소 8% 이상을 개런티하고 최대 20%까지도 출력을 나온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째는 물을 어떻게 뿌릴 것이냐, 노즐 기술이 있고, 물을 어떻게 공급해 줄 거냐, 공급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제어할 것이냐, 제어 기술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 기술은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저희는 물을 쏘는 방식을 제트 방식을 써서 열 전단율이 3배 이상 좋은 그런 방식을 썼고요. 공급 기술도 일종의 이제 파도치기죠. 섹터를 나눠서 순서대로 하게 해서 온도를 잡아주는 방식을 써서 설비비를 기존 대비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냉각수 제어 기술도 물을 그냥 하향 쏘면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좀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양만큼 온도를 제어해주는 제어 기술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죠. 그래서 실제 해봤더니 어떻게 되었냐. 저는 이제 경북에 있는 한양 발전소인데 보시다시피 저희 거를 다른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바로 옆에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가능했습니다. 동일 인버터를 썼고요. 그랬더니 쉽게 얘기해가지고 1년 동안 약 한 30% 정도 더 잘 나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좀 지하 수량이 풍부해서 가장 특별하게 제일 잘 나온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대규모 발전소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여기는 여름 평균 8에서 10% 사이의 출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요 전 사이트보다 물의 양이 3분의 1 정도 줄었습니다. 저 시간대별로 보면 빨간색이 저희 거를 쏘는 사이트고 파란색이 쏘지 않은 사이트입니다. 이 에어리어가. 그리고 물을 쏘기 시작한 요 시간대에 확실하게 갭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시간은 역전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도 경상도에 있는 사이트인데요. 이렇게 트래커 형식의 저희게 장착이 되었습니다. 여기 역시 1년간 데이터를 봤는데 이용률은 이제 입조 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 이용률을 봤을 때는 21.3%가 나왔고 발전 수용량 기준으로 했을 때는 19%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2009년도보다 2010년도 발전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2009년도보다 10년도 발전량이 더 적게 나온 사이트가 이 주변은 대부분이었고요. 저희는 더 많이 나왔습니다. 월별 발전 추적 데이터인데요. 보시면은 저희께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올 때 더 많이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강량이 많을 때 더 많이 벌어집니다. 추적차가. 출력량을 계산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것이 동일 장소에서는 단문과 달지 않은 것 두 개를 동시에 비교하는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하나만 볼 때는 전년도 데이터랑 금년도 데이터를 비교하는데 단 이제 일조량이 달라지니까 일조량을 나눠줘서 노멀라이징해서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이용률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세 가지 아까 노즐 기술과 물을 공급하는 기술, 제어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물을 뿌리는 거가 어떤 기술인가? 과연 물을 뿌리는 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가지고 DIY로 제작해서 뿌릴 수도 있고 많은 방식이 있는데 과연 어느 부분이 기술이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충돌제트라는 방식을 써서 하면 일반적인 이제 후쿠시마 원전에 보시면 원자로 냉각할 때 물을 쫙 쏘지 않습니까? 이게 충돌제트입니다. 충돌제트를 쓰는 방식이 같은 양의 물을 썼을 때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을 써서 모듈을 냉각을 시켜주게 되면 이 파란색 냉각존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전체적으로 냉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제품이 이 노즐이 충돌제트를 모듈 9장에서 12장 정도를 동시에 좌우로 스캐닝을 하면서 시켜주게 돼서 저희가 이름을 이제 제트 스캐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트 스캐너인데 별도의 구동력은 없이 그냥 이 안에 수압으로 프로펠링이 되면서 원하는 각도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하이드롤릭 리프트입니다. 그래서 하이드롤릭 제트 스캐너라고 제가 이름을 명명하겠습니다. 이 제품을 쓰려면 이 구조는 이렇게 되고요. 이 부분이 이제 접히는 부분이어서 모듈이 그림자가 지금 안 되니까 숨어 있다가 수압이 걸리면 이 프로펠링이 돌면서 이게 길이가 신장되게 됩니다. 한 30cm 정도 튀어나와서 저희가 원하는 면적을 쏘게 되는데 이 노즐이 약 한 50도 정도 부채꼴로 분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노즐에 나온 물이 모듈을 9장에서 12장 정도 커버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물을 단순히 흘려주거나 스프레이 방식보다 그 온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실험이나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을 어떻게 공급할까라는 이 공급 기술이 되겠습니다. 공급 기술은 저희는 이제 펌프 스테이션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펌프 스테이션을 지배하게 됩니다. 두 가지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첫째는 물의 양을 줄인다는 거. 두 번째는 물의 질을 좋게 하는 겁니다. 이 양과 질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태양 모듈이 고정식이 있고 추적식이 있는데 고정식하고 추적식이 하루 중에 온도 그래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고정식은 이렇게 땅 위에 있으니까 이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 기둥이 이렇게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고요. 트래커 같은 경우는 움직이니까 쉽게 잘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트래커가 약간 냉각 쪽에서도 좀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고정식 같은 경우는 이 X축이 하루의 시간이고요. 가운데가 이제 12시가 되겠습니다. 1.5도 가장 높은 시간. 그리고 온도축이라고 하면은 조명을 보입니다. 또 물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근데 물을 아침부터 쏘면은 이 빨간색 그래프가 파란색으로 떨어지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물을 너무 많이 쓰게 됩니다. 저희가 원하는
만큼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는 집중 공사를 합니다. 원하는 시간대에, 그러니까 가장 출력이 많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온도를 떨어뜨립니다. 추적식 같은 경우는 해를 직각으로 따라가니까 동그란 모양이 아니고 네모난 모양으로 듭니다, 온도가. 그래서 이 경우는 저희가 골고루 뿌려주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게 이 조명이 이 온도를 찌그러뜨릴 만큼 그 면적이 저희가 출력 향상률이라고 일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경우는 집중 공사보다는 골고루 뿌려주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소위 기술, 물을 반대로 뿌렸을 때는 뭐 댐 옆이나 강력 옆에 있으면 물을 공급이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자식자가 중간에 물이 이제 바닥을 드러내서 정작 한참 발전을 했더니 이 시간에 물을 못 뿌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 모델 방식으로 어떻게 저희가 광량에 비례해서 출력이 많은 시간에 적당히 인터벌을 쏘게 됩니다. 고정식, 출력식이 있는데 양축이냐 단축이냐. 고정식이지만 계절별로 바꿀 수 있는 거. 이 모든 방식에서 적용이 가능하고, 각자의 가지고 있는 그 온도 특성에 대해서 저희가 맞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냉각수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월별로 보시면은 비가 오는 날들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저희가 물을 가용해 놨다가 맑은 날 쏘게 됩니다. 하루 같은 경우는 비가 15일에 오고, 오늘 이제 저희 여기가 김천 지역인데요. 비가 15일에 오고 가동일이 15일이니까 물을 2배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물을 아까 말씀드린 해가 날 때 더 나오게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에는 물을 직접 해놨다가 맑을 때 몰아서 쏘게 됩니다. 그리고 트래커 같은 경우는 이제 각도가 변하니까 오전에 맞았던 게 오후에 물이 일부 손실이 됩니다. 이 손실량이 상당합니다. 10%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압력을 조절해주는 특허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관을 설계하고 저희가 발전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 기술의 특징은 이제 애드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설치되는 발전소에도 쉽게 장착이 되고, 신규 발전소나 BRP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섹터별로 저희가 이제 순차식으로 제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파도치기처럼 1번 영역에 뿌려주고 2번 영역에 뿌려주고 3번 영역에 뿌려주고 4번 영역에 뿌려주는데, 또 1번을 다시 분할을 해서 이 어레이별로 저희가 작동을 해서 펌프가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런 기술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히 이제 분파 방지가 있는데요. 분파 방지를 하려면 스테인리스 배관이건 뭔가에 무조건 얼면 깨지기 때문에 관을 비워주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측면인 건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동파 방지, 우리나라 같이 겨울철에 상당히 혹한 기가 오는 데 맞게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용량별로 쉽게 유니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양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질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물의 질이 이제 저희 냉각수를 처리를 안 하더라도 빗물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물때가 지게 됩니다. 모듈이나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제 사업자분들이 직접 청소도 하시고 그러는데요. 물때가 지는 원리는 모듈 표면율이죠. 저탄소 강화유리 표면에 사실은 살짝 거기 광촉매가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클리닝 기능이라고 그 광촉매가 이물질을 만나면 광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산화물이 남게 되죠. 그 광촉매들이 있는데, 사실은 셀프 클리닝 기능이 이렇게 흡족하지는 않죠. 광촉매를 너무 많이 넣으면은 이제 투명도가 떨어지니까 출력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너무 안 넣으면은 또 이제 셀프 클리닝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이제 맞추기 힘든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제 운전해보시면 알겠지만 셀프 클리닝 기능이 그렇게 원활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결국 물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물때가 끼게 됩니다. 물때는 이온 결합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물 안에 칼슘이나 나트륨 또는 증발 장염물,